누가 감히 이런 가방을 들고 로비에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라고 벨보이가 소리를 높이자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 있던 손흥민은 갑작스러운 비난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순식간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둘을 향해 쏠렸다. 잠깐, 저도 투숙객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제 방을 배정받으러 온 것뿐인데요. 손흥민은 당황한 채로 말을 건넸다. 그러나 벨보이는 콧방귀를 뀌었다. 누군지 몰라도 이런 특이한 형태로 개조된 트렁크를 끌고 오시는 분은 처음 봅니. 이 호텔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얼른 치우시죠. 말씀을 좀 조심해 주세요. 저도 여기 정식으로 예약하고. 벨보이가 손을 휙 들어 말을 끊었다. 죄송한데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 당신 같은 분들은 그냥 일반 호텔이나 이용하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일순정적에 잠겼다. 방금까지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던 투숙객들도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호텔 직원들이 눈짓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말릴까 하다가 벨보이의 과격한 태도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로비는 고급스럽고 널찍했지만 마치 이 둘을 중심으로 온도가 뚝 떨어진 듯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했나요? 저는 여길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손흥민은 당황과 분노를 함께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다. 보안, 벨보이는 건조하게 손짓을 했다. 이 사람 좀 내보내 주세. 호텔 이미지에 안 맞게 굴면 안 되거든요. 문득 주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지는 소리가 났다. 저거 찍고 있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뒤섞이며 로비의 긴장감이 더욱 퍼져나갔다. 여기는 서울 도심에 있는 최고급 스위스 계열 호텔이래. 한 투숙객이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고 그 소리는 살짝 벨보이 근처까지 들렸다.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친절하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 저건 좀 심하네. 티도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어제 구독한 채널에서 이 호텔 리뷰를 봤는데 원래 평판이 꽤 괜찮다더라고. 한 여성 투숙객이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예상 못했네. 벨보이가 두리번거리다 투숙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얼굴이 더 굳어졌다. 뭘 그렇게 떠드는 겁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귀한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봐야겠다. 뒤쪽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중얼거렸다. 난 이 영상을 계속 녹화할 거야.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다른 이가 답하며 어느새 여러 사람이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가 되었다. 로비에서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말없이 지켜보지만 그 안에 이후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함께 맴돌았다. 여기 스위스 호텔 체인 맞죠? 근처에 서울타워도 보이고 정말 전망이 좋네요. 한 중년 부부가 벨보이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는 퉁명스럽게 손을 뻗어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바쁘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부부는 잠깐 기분이 상한 듯 뒤로 물러났다. 벨보이는 여전히 손흥민과 그의 가방을 매섭게 쳐다보고 있었다. 얼른 치워달라고요. 이런 기괴한 장비를 들고 다니는 손님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개조한 이유가 있어요. 무릎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짐 이동의 편의를 두려고. 손흥민이 천천히 설명하려 하자 벨보이가 다시 말을 끊었다. 규정 어긋난다니까요. 이 호텔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막 들어와서 제멋대로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숨죽이고 있던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벨보이에게 말을 붙였다. 팀장님, 저분 실제로 예약하셨고 VIP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원래부터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벨보이, 즉 팀장이라는 사람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VIP? 나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BP? 요새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대우해야 합니까? 혹시 다른 지점에서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은 없나요?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살짝 다가와 물었다. 본사에서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꼭 응대 매뉴얼 지키라고. 매뉴얼. 나도 매뉴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팀장 벨보이가 코를 훌쩍이며 흘겨보았다. 사실 이전에도 서양에 어떤 유명 축구 선수 왔을 때 난리였는데 결국 우리 호텔 명성만 깎였죠. 난 그런 꼴 다시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다들 보고 있잖아요. SNS로 중계하듯 찍고 있는데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팀장은 들은 채만 채였다. 찍어봤자야 뭐. 사실관계야 우리가 더 잘 알지 않나.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여기 공식 초청받아서 온 거예요. 같이 미팅할 사람들도 이 호텔에 묵고 있고요. 그러니 저도 정당한 투숙객이라고요. 팀장은 쏘아보듯 대꾸했다. 당신은 나한테 함부로 말할 위치가 아니에요. 스위스 본사에서 초청을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난 로비 매니저로서 호텔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신도 뭘 좀 배워야겠네요. 우리 규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개조된 가방은 객실로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장 치우란 말입니다. 주변 투숙객들이 사방에서 웅성거렸다. 한 노부인이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옛날에 나도 여행 가방 좀 개조해서 써봤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문제될 일인가? 아니, 지금 저기 서 있는 분이 손흥민 선수라던데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또 다른 이가 동조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계속했고 SNS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다. 로비 곳곳에서 좋아요가 벌써 50개 넘었어. 지금 이거 라이브 중이야. 같은 말이 터져 나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자, 일단 진정들 하시죠. 호텔 보안팀장이 상황을 파악하러 달려오면서 중간에 선뜻 나섰다. 손님 실례지만 어떤 일로 이렇게 언쟁이. 팀장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로 말을 자르며 내가 여기서 정리 중이니까 괜히 개입하지 마세요. 하고 보안팀장에게 손을 내저었다.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과 팀장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실 지금 SNS에 이 장면이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얼른 수습 안 하면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미지? 이건 다 규정 위반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에요. 난 잘못 없어. 팀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 규정이라는 게 고객이 직접 개조한 가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안전 문제나 보안상의 이유일 때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글쎄요, 난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걸요. 저 손잡이나 바퀴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손님이 다칠 수 있잖아요. 팀장이 콧방귀를 뀌듯 말하자 손흥민이 한 발 다가섰다.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호텔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습. 제 무릎 상태 때문에 특별히 맞춤으로 개조한 거라서 배려를 해주시겠다고 담당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 누가 그랬는데요?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제가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했어요. 그쪽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 했습니다. 팀장은 마치 만만치 않은 적을 만났다는 듯 손흥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본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네요. 주변에서 저건 너무 심하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하는 투숙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미 SNS에 퍼지고 있고 호텔 측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팀장은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어차피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봤자 금방 잊혀집니. 사람들이 늘 그렇죠. 그리고 본사에 알게 되면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수습하겠죠. 그때 한 여성 투숙객이 크게 외쳤다. 당신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좋을걸요. 나도 SNS 팔로워가 꽤 많은데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그러든지 말든지요. 난 내 일을 할 뿐이니까. 하고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로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수군거림은 점차 한 목소리로 합쳐져 갔다. 저 사람 너무 거만하네. 손흥민 선수 그냥 두라고.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라잖아. 규정이 중요해도 저렇게 폭언하는 게 옳아? 등 의견이 분분했다. 보안팀장님, 제가 아는 기자분이 여기 와 있습. 혹시 취재해도 괜찮겠어요? 한 젊은 남성이 물었고 보안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일단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라고 간신히 답했다. 분명히 서울 지점이긴 해도 이 호텔 체인이 원래 스위스 제네바 본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잖아. 본사까지 전해지면 난리 나겠는데? 한 여성 투숙객이 친구에게 수근거리자 그 친구가 이미 퍼지고 있는데 뭐 본사든 어디든 알아서들 연락 올 거야.
하고 응수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젊은 직원은 팀장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스위스 본사도 이슈가 생기면 철저하게 조사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키우면 우리가 더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팀장은 단호하게 손을 저으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요. 괜히 내가 평소에 강하게 못 나가서 이런 일 생기는 게 아니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손흥민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만하세. 저도 사람이고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팀장은 그를 노려보며 말대답하지 마요. 난 이 호텔을 지키는 사람이고 손님인지 뭔지 몰라도 함부로 굴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축구장이나 가시죠. 하고 비꼬았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한 기자가 빠르게 접근했다. 실례합니다.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혹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의 등장이 오히려 사태를 더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저는 호텔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부당하고 있음. 제 가방 형태를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손흥민은 솔직히 말했다. 이건 정말 뉴스로 보도될 만한 사안이네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가 재차 묻자 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린 인터뷰 안 해요. 보안. 이 사람도 내보내. 지금 저를 취재 기자라고 부르셨는데 투스객 겸 기자임니 취재를 막을 권리는 없으실 텐데요? 기자가 똑바로 응수했다. 그때 호텔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모두 진정하시고 혹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 팀장님, 잠시 제게 와서 이야기를 좀. 그러나 팀장은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지배인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 일입니. 이런 상황에선 매뉴얼대로 해야 해요. 가방 규정 위반은 분명하니까.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하고 말을 잇자 팀장은 손을 흔들며 잘랐다. 이건 제 권한입니다. 손흥민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은 손님을 환영하는 호텔이 아닌가요? 제가 뭘 그렇게 심하게 잘못했죠? 저는 평소에도 무릎 보호를 위해 가방을 개조해 왔고 여러 호텔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 이러니 이해가 안 가네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맞아, 이상하네. 다른 데서는 저런 적 없었는데 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지? 하고 맞장구 쳤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혹시 몰라서 그래요. 내가 다 겪어봤어요. 옛날에도 어떤 유명 선수 왔을 때 손님들 불편해하고 나중에 사고까지 났었어요. 라고 변명했다.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겁니까? 손흥민이 되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떠들면 호텔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 중년 남성이 참다 못해 팀장을 향해 소리쳤다. 손님이 불편하게 굴었다기보다 당신 말투가 더 문제 아닙니까? 팀장은 그에게 돌아서며 당신이 뭔데 여기에 끼어들어요? 하고 눈을 번득였다. 중년 남성은 흥분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다. 저도 이 호텔에 묵는 사람이고 오늘 이 사건을 고스란히 목격한 증인입니. 그리고 우리 모두 촬영 중이라고요. 그러자 팀장이 휴대전화 내려놓으라며 소리쳤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비판적으로 변해갔다. 지금 이거 다 찍히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렸다. 손흥민은 눈빛을 굳히며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제가 그냥 물러나진 않겠습. 저에게 사과해 주시고 제 가방을 방으로 가져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또렷하게 요구했다. 팀장은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절대 안 됩니. 만일 제가 지배인님이나 다른 상급자에게 질책을 받더라도 난 규정을 지킬 겁니다. 하고 완강하게 나왔다. 그러자 지배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팀장님, 지금 이것은 단순히 규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 서비스 정신과 관련된 일입니.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라고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팀장은 지배인님, 제가 누굽니까? 여기서만 15년 넘게 일해 온 사람입니? 이런 규정 위반에 대해선 제가 가장 잘 압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럼 결국 제가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맞습. 여기서 나가주세. 이 호텔은 당신 같은 사람이 쓸 곳이 아닙니다. 팀장이 차갑게 내뱉자 로비에서 정말로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하며 투숙객들이 분개했다. 바로 그때 호텔 내부 방송 스피커에서 마케팅 디렉터님께서 로비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다. 그리고 곧 마케팅 디렉터로 보이는 한 여성이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팀장과 지배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 저희 쪽에서 미리 이 특수 가방에 대해 보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혹시 팀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팀장이 냉소적으로 되받았다. 마케팅 디렉터님,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니 스위스 본사에서 통보한 지침 중에 개인 개조 가방은 사고 위험이 있다고. 디렉터는 고개를 저으며 본사에서 강조하는 건 손님에게 사전 안내와 협조를 요청하라는 겁니 무조건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히 유명 인사가 오면 더 신중하게 대해야 하고요. 유명 인사라서 봐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팀장이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유명 인사가 아니라 어떤 손님이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전에 문의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손흥민이 곁에서 거들었다. 네, 제 담당 매니저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다 설명드렸다고 했는데요. 마케팅 디렉터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듯 서류를 빠르게 넘겨보다가 여기 있어요 예약 시에 사전 문의가 들어왔고 개조된 가방이라도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 없다고 응대하라는 메모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네요. 하고 발표했다. 로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런 이미 사전 허락까지 받았는데 그럼 저 팀장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잘못한 거네. 하고 웅성거렸다. 팀장은 얼굴이 굳었지만 그래도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우리 로비 질서를 위해서라면 이런 가방은 너무 눈에 띄고 마케팅 디렉터가 한숨을 쉬며 팀장님 지금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거 모르시지 않죠? 이대로라면 호텔 이미지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본사에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겁니다. 하고 단호히 말했다. 팀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화면에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음을 깨닫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SNS에 영상이 이미 퍼졌는지 벨보이 데스크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아니 거긴 손님을 그렇게 대하는 곳이냐? 전 세계 축구 팬들한테 어쩌려고 이러냐? 등 항의 전화가 몰려들었다. 이거 완전히 일이 커졌네요. 정말 곤란해졌어요. 직원들이 허둥대며 전화를 받는 모습에 팀장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미안하지만 난 여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규정은 지켜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젓고 지배인과 마케팅 디렉터를 번갈아 보았다. 이렇게까지 온 이상 저도 호텔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 그리고 다들 지켜보시는 앞에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해요. 네, 당연히 사과드려야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 손님께 이런 불쾌감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마케팅 디렉터도 덧붙였다. 선수님께서 당연히 누릴 권리를 무시한 점, 우리 측이 진작 확인했어야 할 부분을 놓쳤습. 깊이 사과드립니다. 팀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주변의 압박과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 그럼 됐죠. 제 역할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그를 똑바로 보았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 당신의 사과도 듣고 싶습니다.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가 너무 과격했습. 호텔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서 정중하게 대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야 좀 잘 해결되려나. 그래도 사과했으니 다행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케팅 디렉터는 신속하게 덧붙였다. 저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습. 팀장님께서도 오늘 이를 계기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법을 배우시면 좋겠네요. 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며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 건 다행이네요. 저도 저만의 방식으로 짐을 운반해야 해서
문의를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일 때문에 다른 투숙객들이 불편을 겪은 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로비를 둘러보며 고개를 숙이자 몇몇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호텔 측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며 오히려 격려의 말을 건넸다. 그럼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하고 특별히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공손하게 말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뭔가 더 누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예약한 방이면 충분해요. 손흥민이 손사래를 치자 마케팅 디렉터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 사죄의 방식이라 생각해 주세 굳이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고 청했다. 그럼 감사합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감사히 받겠습 다만 이 사건이 이렇게 인터넷에 퍼졌으니 공적인 해명도 잘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입니 우리도 공식 SNS와 홈페이지에 바로 공지를 올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배인이 확답했다. 이때 로비에 있던 몇몇 투숙객들이 박수치며 일단락됐네요. 드디어 끝인가 하고 반응을 보였고 기자는 멋진 장면 찍었습. 혹시 지금 기사를 송고해도 될까요? 하고 눈을 반짝였다. 손흥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호텔 측과 상의하고 해주세. 괜히 오해가 더 커지면 안 되니까요. 하고 말을 아꼈다. 마케팅 디렉터가 기자에게 다가가 저희와 협의해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사실 관계가 정확히 정리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야 하니까요. 하고 요청했다. 기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상의하고 작성하겠습니다. 하고는 촬영 중이던 폰을 내렸다. 이 일로 호텔 내부 정책이나 응대 매뉴얼이 바뀔까요? 한 투숙객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배인은 힘주어 대답했다. 물론입니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좀 더 융통성 있고 친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억지로라도 인정했다. 좋아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호텔에서 그런 개선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협조하겠습. 그리고 혹시 가방 문제로 다른 손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 사례를 본사에도 잘 전해주셨으면 해요. 하고 말을 붙였다. 네, 저희가 꼭 그리겠습.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케팅 디렉터가 한 발 다가서며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미리 연락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충격을 받았습. 저에게도 그리고 구경하던 분들에게도 오늘 사건은 적지 않은 배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 투숙객 몇몇이 이렇게 일단락되어서 다행이야. 근데 만약 SNS로 안 퍼졌으면 어땠을까? 하고 수근거렸다. 한 중년 여성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아마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어. 이번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이지. 하고 말했다. 다른 젊은 남성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거리낌 없이 문제 제기할 거야. 이번 사건을 봐서라도. 하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나눴다. 저기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팀장에게 대놓고 따지던 중년 남성이 송구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손흥민은 당황하며도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저도요. 여기 제 것도 하며 몰려들었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까의 살벌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팬미팅 같은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자, 다들 순서 지켜주십시오. 질서 있게 사인 받으시면 좋겠네요. 지배인이 나서서 정리했고 곁에 서 있던 팀장은 멋쩍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손흥민은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해주면서 수고한 직원들을 향해 고개도 숙였다. 팀장은 한참 동안 서서 자신이 불러일으킨 소동이 이렇게 수습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과했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더 호텔을 위하는 길이었구나. 잠시 후 사람들의 열기가 조금씩 사그라들 무렵 지배인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표를 했다.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저희 호텔은 이번 일을 통해 새로운 매뉴얼과 고객 친화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 이미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를 열었고 스위스 본사에도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숙객들은 박수로 응답했다. 그중 몇몇은 빨리 시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하고 강조했다. 손흥민 선수께도 심려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 호텔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디렉터가 곁에서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은 저도 감사드립니 제가 조금 격해졌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답했다. 선수님 덕분에 이런 문제점이 공론화됐고 개선될 것 같아요. 한 여성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 그리고 이번 일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호텔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큰 교훈을 얻었어요. 보안팀장도 거들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체크인 전에 가방이나 특별 요청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도 기쁘죠. 그리고 굳이 보도를 하시더라도 너무 자극적으로만 쓰지 말아주세요. 그는 기자 쪽을 보며 부탁했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알겠습 사실대로만 그리고 호텔의 개선 의지도 함께 담아 전하겠습 안심하셔도 돼요. 하고 답했다. 로비 한편에서는 이제 막 체크인하는 투숙객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유명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던 거야. 오, 아직도 여진이 있네. 하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직원들도 긴장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팀장 역시 어딘가 바뀐 태도로 열심히 안내하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어보면 손님들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뒤늦게라도 친절한 응대가 시작된 셈이었다. 손흥민은 체크인을 마친 뒤 지배인과 마케팅 디렉터의 안내에 따라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동행한 팀장이 다시 한번 작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 제가 너무 독단적이었네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오늘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더 나아진다면 저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 저도 앞으로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방으로 올라온 뒤 손흥민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다. 그래, 많이 놀랐겠네. 우린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매니저가 물었고 손흥민은 일단 호텔 측이 잘 수습해 주기로 했으니 기다려보자. 공식 사과문도 낸다고 했으니까. 하고 대답했다. 인터넷 반응은 엄청 뜨거워. 벌써 각종 스포츠 채널이랑 커뮤니티에서 영상 돌고 있어. 매니저가 덧붙이자 손흥민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잘 마무리되도록 호텔 쪽과 조율 좀 해줘. 이번 기회에 개선된다면 좋은 일이지. 너무 소모적으로 싸우고 싶진 않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진행해 볼게. 매니저가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는 호텔 측에서 새롭게 준비한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특수 목적의 가방 또는 장비를 소지하신 분은 사전에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었다. 투숙객들이 그 안내를 보면서 어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건가 봐. 금방 움직였네, 호텔이. 하고 수군거렸다. 마케팅 디렉터가 손흥민을 다시 만나 약속대로 공식 채널에 해명문과 사과문을 올렸습. 그리고 내부 교육도 곧 진행할 예정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고했다. 제게도 감사하실 것까진 없고 그냥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앞으로 호텔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덕분에 저희 내부에서도 고객 응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됐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지만 이미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직원들이 한결 정중하게 응대하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안내받는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띄었다. 팀장은 한쪽에서 짐을 옮기던 다른 벨보이에게 친절하게 조언해주고 있었다. 손님 짐은 가급적 조심해서 다뤄.
그리고 혹시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서류나 메모를 꼭 확인해야 해. 그 벨보이가 네, 팀장님. 어제 일은 저도 봤는데 앞으로 저도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답하자 팀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들 함께 배워나가는 거지. 손흥민을 알아본 몇몇 투숙객이 다가와 선수님, 어제 일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제 잘 해결된 거죠? 앞으로 힘내세요.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고 그는 가볍게 목례하며 네,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한편 기자도 다시 나타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손흥민이 기사보다도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호텔도 변화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긍정적으로 써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부탁했고 기자는 물론입니 책임감 있게 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다. 결국 사건은 스타의 가방 논란으로 크게 이슈화되었지만 호텔 측의 신속한 대처와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손흥민의 포용으로 여러 매체에서 호의적인 마무리 보도가 이어졌다. SNS에서는 역시 호텔이 잘못은 인정하네. 손흥민 대인배다. 같은 반응이 줄을 이루었고 일부는 처음부터 친절하게 대응하면 어땠을까? SNS가 없었다면 해결이 힘들었을지도? 같은 토론이 활발했다. 며칠 뒤 손흥민이 체크아웃하러 로비에 내려왔을 때 팀장이 직접 나와서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그리고 이렇게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제 짐도 문제없이 실어주시겠죠? 하고 농담처럼 웃었다. 팀장은 쑥스럽게 웃으며 물론입니 혹시 무거운 물건은 없으신지요? 제가 직접 옮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손흥민이 피식 웃으며 가방을 건네자 팀장은 조심스럽게 받았다. 나가는 길목에서 호텔 투숙객들이 손흥민 파이팅 하고 외쳤고 그는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고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다. 마케팅 디렉터가 살며시 옆으로 다가와 이번 일은 훗날 호텔 교육 자료로 쓰여도 좋을 만큼 의미가 컸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작게 말했다. 손흥민은 저로서도 큰 공부가 됐습.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더 나은 모습의 호텔로 만나길 기대할게요. 하고 인사를 나눈 뒤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팀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어제 오늘을 거치며 느낀 변화를 곱씹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먼저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주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이 일을 계기로 달라진 분위기를 이어가야죠. 맞아요. 앞으로는 특수 가방이나 장비를 가진 손님이 오시면 더 친절하게 응대합시다. 하고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호텔 공식 SNS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 안심하고 말씀해 주세. 저희는 언제나 귀 기울이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 글을 공유하며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보여주길 바란다. 호텔이 달라지려는 모습 보기 좋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간단히 연설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개선하고 모든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호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직원들은 힘찬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고 팀장 역시 작게 웃으며 그 박수에 동참했다. 이제 모두들 다음을 기대해 주세. 다음엔 어떤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지 서로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테니요. 한 직원이 짐짓 농담조로 말하자 다른 이가 그러게요. 또 새로운 사건 없이 평온하길 바라지만 어쨌든 우린 늘 준비돼 있어야죠. 하고 웃음으로 답했다. 그렇게 해서 손흥민과의 갈등은 호텔의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졌다. 무리한 규정 적용과 무례한 언행이 빚어낸 대가는 컸지만 결국 모두가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기회를 찾음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에게 사람을 먼저 존중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뭐든 결국엔 상호 존중이 우선이니까 다들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이 이야기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체크아웃을 도와주던 한 직원이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동료도 미소를 지으며 작게 답했다. 맞아. 그리고 혹시나 또 이상한 갈등이 생기면 이번처럼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지.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잖아. 자, 오늘 일 마무리 잘하고 내일도 힘냅시다. 그리고 혹시 새로운 소식 나오면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지배인이 직원들에게 말했고 직원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풍경을 지켜보던 투숙객 몇몇도 마음이 따뜻해진 듯 미소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이어지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곤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갈등을 목격한다면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아마도 그 모든 과정이 다음에 다가올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궁금하지 않은가? 다음번에는 또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에게 또 다른 배움을 안겨줄지.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이나 호텔 SNS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마 공식 사과문 이후의 개선 상황도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한 블로거가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며 떠나는 이들의 뒷모습을 영상에 담았다.